자, 여당에서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 SNS에서요. 한국 건강보험 혜택 꿀팁이라는 영상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包含验血、测血压、胸片、视力等常规项目。那么在事前呢，咱们是需要确认自己是否具有体检资格，查找可供体检的医院，并且还要做到提前预约，才可以享受免费体检。那么大家去的时候一定要带上禽流营业证，不然很有可能需要全部自费的。在韩国看病真的很贵。 장가희 기자, 우리가 잠깐만 봐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지금 중국 SNS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실제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영상이나 게시물 많다 그래서 저도 직접 아까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라고 쳤냐면 한국 보험제도 하오양마오 이렇게 쳤거든요. 이 중국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하오양마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양털을 뽑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중국 젊은 층들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본전을 뽑는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국 보험제도 하오양마오 이렇게 쳐보니까 정말 많은 영상이 떴는데 그중에서도 이 한국 건보는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한 영상을 보면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했는데 다 합해서 38,500원밖에 안 들었다면서 정말 싸다라고 영수증까지 첨부하기도 했고요. 또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 잘 사용하면 수익률이 200%에 달할 정도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귀국 후에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도 공유가 되고요. 자, 지금 건강보험 매달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꿀팁들 잘 활용을 하면 내가 내는 거에 200% 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까지 다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승지현 의원.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인들 건강보험 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소위 얘기해서 건강보험 먹튀 문제 이런 거는 뭐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온 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도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제도가 없었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국가가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내면 정말 아프고 심각할 때 국가가 그 보험료를 대신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미국에 잠시 있었을 때 이 보험 없어서 진짜 아파도 어디도 못 갔거든요. 진짜 타이레놀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정말 돈 내는 것만큼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 가셔서 깁스를 했는데 네네. 1억 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워낙 건보가 잘 돼 있으니까 이 건강보험은 인간의 권리잖아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외국인에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특정 나라를 말하는 건 좀 예를 좀 제가 좀 자제하도록 예라고 하겠습니다. 예. A란 나라라고 얘기하면 A란 나라에서 제가 이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건강보험에 자격이 있으면 제 밑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도 당연히 그 피부양 가족으로서 보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겁니다. 혹시 애기 아픈 데 있어? 아니면 애기 오늘 혹시 이빨 스케일링 해야 되는 거야? 임플란트 필요해? 아니면 자기 그때 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와봐. 한국에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대.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분명히 오셔서 저는 아픈 분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지만 네. 그렇게 치료받고 바로 다시 자기 나라로 이제 귀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이 아주 좋으면 네. 그렇게 해주는 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건보 재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방금 나왔다시피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 혹은 본전 뽑는 방법, 내가 냈는 보험료의 200%를 혜택받는 방법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 건보 내용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6개월 이상 체류해야지 건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요, 중국인의 투표권뿐만 아니고 건강보험까지 제한하겠다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은 그냥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 대변인. 어쨌든 보면 김기현 대표나 한동훈 장관이나 가장 강조하는 건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좀 어떤 건가요? 이 투표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국적은 우리의 국적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라도 참정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에게 영주권 받은 3년 이상 지나면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참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권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외국에서 영주권 가진 사람이 그런 참정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느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 당연히 없고요. 일본, 이게 원래 일본에 있는 우리 제1교포들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일 간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먼저 푸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제1교포 오래 사시잖아요. 4세대, 5세대까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조차 지방선거 참정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만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 서로 똑같이 줄 거 주고 받고 또 대우받을 것 동등하게 유지한다는 게 기본일 텐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10만 명 정도 되는 중국인이 많으니까요. 중국인이 갖고 있는 10만 명이라는 지방선거 참정권 그 표, 그것이 아주 한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는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인 어떤 기본을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또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설파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건강보험 제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직답하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구호로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국내에서의 여러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고 의제 제한이다라고 하는 당내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현정 부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이게 반중 정서에 기댄 정치적 구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면서 미래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에 대해서도 국익과 실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우리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외교 무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지금 무역이 현재. 1위죠. 네네. 근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주의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면 네. 일본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왜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제1동포들이 약 한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50만 명에 대해서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일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을 해서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법무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금 투표권 문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게
법 개정까지도 좀 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거? 뭐 그거는 두 분께서 합의를 하셔야겠죠. 국민의힘과 이제 그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고등학교 배운 그냥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헌법에 있는 기본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하나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이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것. 이걸 제한하면 진짜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정권이라는 건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과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중앙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왜 지방에 따로 자치권을 줬는가 하면 그 지역이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서울시에 필요한 게 있고 대구광역시에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필요한 게 다 달라요.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 시민들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줘라고 광주시장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아야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영주권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외국에 3년, 4년 나갔다가 투표할 때 다시 들어와서 투표를 하면 과연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국가에 있는 국회의 결정과 그 법의 통과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참정권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신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 질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가희 기자, 이 건강보험 문제 조금만 좀 볼게요. 네. 김기현 대표가 뭐 먹튀, 무임승차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하는 퍼주는 거 이런 게 더 많나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요.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보험료보다는 적게 건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5,125억 흑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이걸 따져보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중국인만 적자가 납니다. 2021년 적자액이 109억 원이고요. 2018년부터 2021년 적자는 2,844억 원입니다. 물론 적자 규모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 중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 어쨌든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인도 있고 베트남인 있고 필리핀인도 다 있는데 중국인만 이렇게 그러면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별로 어떻게 뭐 제한을 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능해요, 그러면? 나라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인의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외에 가족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리고 오면은 체류 기한에 제한 없이 바로 그냥 등록만 한 다음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이거 하려고 미국에서 저 가족들 부르기에는 멀잖아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필리핀, 베트남 있는데 이분들은 오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본인에만 해당하게 한다든지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까지는 되는데 네. 그 이외의 가족을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했을 때는 최소한 뭐 입국한 지 6개월 지난 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에게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다른 나라들은 별 상관 없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아마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인을 제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둔다 보면 어쨌든 영향은 중국인들이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어쨌든 이 중국 문제 관련해서 계속 찬반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